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호석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16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강보합 정도로 시작하는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시원스럽게 올라갔던 지수 급등장에 비해서는 또 그만큼 우리 기대도 컸던 상태였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오늘 우리 시장은 다소 좀 미진한 측면이 좀 있죠. 자,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도출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수도 봐야 되고요. 그와 연관된 판도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특징주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MC넥스나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양대 산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종목과 그리고 티움바이오가 오늘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고 있죠. 특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차드 양의 최적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제시해드리는 종목은 8개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원익IPS, 파트론, 오이솔루션, SFA 반도체, SK이노베이션인데요. 이들 종목도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인데요. 시장은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그 내용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이거죠. 그 내용이 전달된 건 뭐 알려진 대로입니다. 12월 15일 날 예정되었던 15% 추가 관세는 이미 이제 철회가 됐고요. 이제 문제는 9월 1일 현재 1200억 달러에 대한 15% 관세를 그 반으로 7.5%를 줄이고 나머지 2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그대로 25% 간다는 건데요. 그런 내용하고 또 현재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500억 달러를 구매한다는 거. 그리고 그 외 다른 제품까지 합쳐서 2년간 약 2천억 달러 정도를 구매한다는 거.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계속 현재 미국의 요구죠. 지적권 문제, 기술 탈취 문제, 금융 개방 문제, 환율 문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기존 관세의 축소 범위가 지난주에 알려졌던 것은 3,700억 달러 기존에 매겨져 있었던 그런 관세 전체에 대해서 현재 최대 50% 내려갈 것이 했던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머지 2,500억 달러는 그대로 잔류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2단계 협상과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일정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물론 현재 그 협상과 관련된 대상, 어떤 것을 협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다소 불확실하죠. 또 현재 단계적으로 관세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국 측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한다고 해놓고서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 문제. 무엇보다도 무역 합의를 했다는 내용만 전달됐을 뿐 무역 합의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요구했던 지적권 보호 문제, 기술 탈취 방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소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잔류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영향은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강력히 국내 증시를 매수하는 것에서 제가 알 수 있듯이 다소의 차질은 있다 하더라도 대세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2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된 그 스케줄 및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 1단계라도 합의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시진핑의 입장도 특히 국내 정치적 입장도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3월달에 있는 양협, 전인대하고 정협이 있죠. 그 양회에서 현재 지배구조,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또 그 전에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현재 6% 성장도 지금 위험할 정도로까지 GDP 성장이 상당히 내려가 있는 위험한 상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은 양회 이전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관점을 갖고, 이게 큰 그림이죠. 그런 그림을 갖고 현재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대입해서 현재 수급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한 규모가 지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1조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건데요. 그 전에 외국인들이 보였던 태도는 상당히 다른 그런 스탠스라 하는 것이죠. 여기 잠깐 제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외국인들이 근 5조 정도로 순매수했던 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5거래일 동안이죠. 현재 1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프로그램 매수 1조 원 정도 순매수 들어왔어요. 거의 금액이 일치가 됩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그리고 또 최근 5일 동안의 선물, 이게 특이합니다. 선물 쪽의 거래가 44,000 계약 정도라 초대규모입니다. 거의 기록적으로 대규모로 선물 쪽의 매수, 롱,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지금 현재 그들이 현재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 5일 동안 삼성전자를 거의 6,300억 원이나 전체 외국인 매수의 60%를 삼성전자에 집중시켰다는 것이 상당히 뚜렷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시장의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뜨는 종목들의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와 관련되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 MC넥스라든가 또는 현재 DB하이킥도 직간접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돼 있죠. 그리고 웬만한 반도체 장비주 이런 종목들도 다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 종목이 부각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맥락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외국인들이 2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조 정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200억 정도 나오는 것은 현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다만 월요일 날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거래하는 외국인들은 지금 아주 쉬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조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약간 주춤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반면에 선물 쪽을 봐야 됩니다. 선물 쪽은 3,400개. 그래서 이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지난 10시 4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3,400계약이나 순매수를 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44,000계약.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3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기록적인데 거기다 더 현재 그 롱 포지션,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을 먼저 당기는 측면이 좀 있죠. 현물을 매수하기 전에 선물을 먼저 매수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내일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대규모의 순매수를 재개할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또다시 삼성전자를 매수하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현재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비차익적으로 매수가 한 이 시간에 2,800억. 오늘은 차익 거래 쪽도 많이 들어오네요. 178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계해서 460억 정도. 규모가 제법 큰데요. 이 정도면. 이러면 일단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탄력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감추고 외형상으로 약간 답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전히 시장의 주도권은 삼성전자에 깔려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장면,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그 정도로만 보고요. 일단 특징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지금 DB 하이텍을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DB 하이텍은 뭐 날라갑니다. 현재 불과 3개월 전, 4개월 전만 하더라도 13,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현재 거의 2배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23,000원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최근의 상승 각도는 더 가팔라지면서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좀 더 짧게 보게 되면 양봉만 지금 몇 개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거래일째 연속 양봉이 나오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되는 정도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비교할 종목은 MC넥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MC넥스는 그런 정도의 탄력은 아니지만 역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차이점과 그리고 공통점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사업 내용이 다르죠.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이고요. DB 하이텍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입니다. TSMC랑 대만의 TSMC 하는 것과 거의 같죠. 이 두 종목들의 사업 분야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MC넥스와 DB하이텍의 실적 추이가 상당히 좋죠. 최근 들어서, 특히 금년 들어서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 수준도 상당히 낮아요. 한 두 종목 다. 이제 이거는 MC넥스입니다만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PER이 지금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DB 하이텍도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배 정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ER은 10배가 안 됩니다. 8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의 PER, 주가 수익 비율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이 공통점이고요.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진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좋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쪽이니까 스마트폰 시장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장용, 그러니까 전기차나 또는 자율주행차, 특히 전기차용이 되겠죠. 일반 하이브리드 카에도 많이 들어가고 일반 휘발유 차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요새 차량용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많이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중국 시장에서 수요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된 현재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전방 사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 추이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이런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것이고요. DB 하이텍도 그래요. 현재 파운드리 쪽인데 그동안 고생을 했지만 금년부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데 전방 산업이 여기도 스마트폰이 들어가요. PMIC라고 하는 것은 전력용 반도체입니다. 이쪽과 관련돼서도 현재 수요가 늘고 있고요. 무엇보다 특기할 만한 것은 5G 쪽입니다. 5G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와 관련된 5G와 관련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칩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뜻이죠.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전방 산업이 현재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다. 그와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건데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10% 수준. 그런데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매출이 2배, 3배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같은 시장 내 현재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DB 하이텍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MC넥스가 갖고 있는 전방 시장, 지금 현재 스마트폰도 있고 또 현재 카메라 스마트폰도 있고 전장용 차량용 카메라 모듈 분야도 있죠. 이제 차량용 모듈 분야가 상당히 빠르게, 즉 현재 MC넥스는 동일 시장 내에서의 이 경쟁력은 현재 아주 탁월한 것은 아니더라도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전체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MC넥스 같은 데가 부서간다 이런 개념이고요. DBA 하이텍은 그런 정도로 시장이 폭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DB 하이텍이 더 나은 거고요. 폭발력 측면에서 봤을 때 MC넥스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구별을 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다음은 티움바이오인데요. 이건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어느 순간 코스닥 중심의 대중적인 바이오주, 예를 들어서 HLB라든가 또는 메지온이라든가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종목, 또 헬릭스미스 같은 이런 종목, 오늘 같은 경우는 인트로메딕 같은 낙폭과대 종목들, 또는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었던 현재 젠빅스 같은 종목들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티움바이오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주에 나온 호재죠. 정부의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즉 희귀 질환과 관련된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 추상적인 내용인데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희귀 질환과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5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 성과를 낼 것인지 또 그것이 신약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와 관련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또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 앞에 걸려있는 매물벽이 상당히 작습니다. 또 현재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급등한 바도 있었고요. 그 물량이 조정받으면서 어느 정도 소화됐고 다시 N자 형태로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차트로 봤을 때는 완성도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과 재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앞에 걸려있는 매물벽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는 특성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탄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펀더멘털로 이 종목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또 현재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관련돼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트레이딩 개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종목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 개념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굳이 본다 했을 때는 역시 현재 일봉 차트도 차트지만 현재 분봉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굳이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본다 했을 때는 개장초 장중 현재 개장초 시초가가 17,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쯤 되는 그 가격대가 17,500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컷으로 표시해드린 이 가격대가 깨지면 그러면 단기 매도한다는 식의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해볼 수 있는 정도의 대상이다. 인기주의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대상 정도로만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일봉으로 봐야죠. 삼성전자 단기 급등을 했고요.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약간 쉬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약간 쉬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약간 밀릴 수 있는데요. 거의 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보유해야 될 것이고요. 그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듯이 종합지수가 내년 연초까지 현재 2,300 이상 올라간다 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 주요가 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 6만원 정도로 너끈히 간다는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여기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삼성전기를 봐야 되고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해서 오늘 약간 조정받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고 또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약간 타이밍을 늦춰서 11만 7천원 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현재 21선과 현재 가격대 중간선이죠.
그런 정도의 타이밍을 잡아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조정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더딘 편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러면 워닝 IPS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닝 IPS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삼성전자 의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재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하고 지수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을 때 조정을 받을 만도 할 텐데요. 조정을 안 받고 있어요. 당연히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야 되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서 매수할 것까지는 없지만 마이너스가 나와준다면 그래서 34,000원 근방에서 매수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를 현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여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 특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모멘텀은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이나마 현재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단기로 볼 종목이 아니죠. 그리고 한 단기 10% 내지 20% 정도의 수익을 바라보고 할 그럴 대상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중장기 목표 가격은 물론 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만은 100만 원 정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굳이 단기 추세, 중기 관점에서 본다면 한 50만 원 정도 보는 게 타당은 충분히 가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고 팔고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갖고 계신 분은 갖고 있어야 되고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별히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 모멘텀은 내년도에 중국보다는 미국입니다. 중국도 진출했지만 미국 시장에 바이오 시밀러 자회사 에피스가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죠. 내년도부터는 미국 시장이 크게 개화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상당히 크게 주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당장은 오히려 분식회계 문제 등의 현재 기업의 본질과 관련 없는 회계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약간 주춤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실적 모멘텀이 강한 상태로 간다면 충분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 충분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보유할 그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었고요. SK이노베이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바닥이죠. 최근에 매출 올라왔지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은 단기도 단기, 즉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 3월 달에 있을 중국의 양회 이전에 아마 2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마 1월 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유가가 올라올 거고요. 유가가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제 마진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제 마진은 최근 몇 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배럴당 1.1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죠. 평상적으로는 6, 7달러, 좋을 때는 8, 9달러 내지 10달러 이상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정상적인 정제 마진 수준보다 8분의 1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상태에 더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갈 소지가 높다 하는 그런 관점에는 아직은 정제 마진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 조만간에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때보다 노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노리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PER이 0.8배니까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오이솔루션 잠깐 보도록 하죠. 오이솔루션 나쁘지 않아요. 2,300원 올라왔네요. 조금 하루 정도 더 조정받을 줄 알았더니 바로 조정받지 않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종목들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 약간 쉬는 일종의 순환매 차원에서 약간 이틀 동안 쉬었고요. 또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5G 장비를 수주하는 뭐 SK텔레콤이나 KT 같은 데에서 좀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서 투자를 약간 미루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소 저조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OC솔루션을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거는 뭐 그것은 약간 신경 쓰는 정도에 불과하고 보다 큰 것은 내년도입니다. 내년에 중국이 강력한 5G 선투자를 한다는 거,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무려 340개, 전국의 주요 도시 거의 전부 다에다가 5G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거죠. 거기에 최대 수혜주가, 광 트랜시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OC솔루션이 최대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OC솔루션, 지금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매수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SAP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요거는 차트를 켜놓고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밑에다 깔아놓지 않고 보내서 SAP 반도체.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갔네요. 오늘. 아까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는 밋밋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또 올라가네요. 이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SAP 반도체는 당연히 매수 보유해야 된다는 건데요. 재밌게도 다른 종목들이 약간 주춤될 때 그 틈을 비집고 이 종목에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도 특히 필리핀 법인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관점을 갖고 본다면 오늘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거의 3주 동안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그 물량을 장대 양봉으로 모두 받아주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4,000원대, 5,000원대, 4,000원대 단기 목표 가격은 한 5,000원 제가 봐드린 바 있습니다. 중기적 목표 가격은 7,000원 정도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4,000원 되기 전에 미리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SAP 반도체를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파트론은 앞에서 얘기했던 MC넥스와 어떤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도 있어요. MC넥스도 중저가 스마트폰에 수요되는 그러한 카메라 모듈을 많이 공급을 합니다. 파트론도 그쪽이죠. 파트론도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Series 같은 데에다가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 시장도 내년부터 갤럭시 S11이 나오는 그 이후부터 크게 호전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최근 3분기, 4분기는 다른 종목도 비슷하지만 약간 주춤됩니다만은 내년부터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MT넥스도 괜찮지만 파트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MT넥스가 정 부담이 되시는 그런 분들은 파트론을 잡아두는 것도 상당히 유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한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좀 빼먹은 거 없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원익 IPS, 또 파트론, OC솔루션, SAP 반도체, SK이노베이션. 우리 종목들이 대부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 종목을 가지고 간다, 매수 보유한다는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계속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